자, 봉우리가 이제 준비한 뉴스레터, 이제 10월 첫 주 뉴스레터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를 원래 사실 뭐 할까라고 얘기를 서로 좀 나누다가. 네. 저도 물론 생각한 게 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뉴스가 많이 사라지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는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네. 실제로는 이제 명절 기간에는 또 뉴스도 많이 사라지죠. 특히나 원래 의도했던 뉴스가 안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네. 이른바 명절 밥상에 올릴 그냥 음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 요번엔 유난히 더 그 뉴스들이 좀 그냥 희어멀건한 이제 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그래도 계속해서 장식을 했던 건 맞습니다. 바로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누가 이길 거냐 뭐 이거 분석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보궐선거 할 때마다 사실은 언론들은 난리를 쳤거든요. 네. 책임론. 그렇죠. 왜 이 보궐을 하게 됐는지. 그렇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책임론을 묻던 사람들이 지금의 보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닐 것 같은데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오늘의 본방식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봉우리 시작해 주시죠. 오늘 이 방송에서는 많이 얘기 못하겠지만 뉴스레터에는 제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도 내용을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거를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말씀드리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지금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이제? 네. 예,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다 일주일간 보도를 한번 비카인즈에서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에서 살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놀란 게 보도량이 너무 적어요. 야, 이렇게 보궐선거에 대해서 보도량이 적구나. 여론조사도 안 나와요. 네, 여론조사가 있는데 보도가 안 나와. 네. 네, 져서 그런가? 아무튼 져서 그렇지 뭐. 보궐선거 보도를 이번에 봤는데 일주일 동안 10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52개 매체거든요. 방송사까지 해가지고 비카인즈가 네. 일주일 동안 보도량이 446건이에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이거 일단 되게 적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어땠나 봤어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로 가봤는데 그때 당시 제가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 작업을 했는데 그때 12개 매체만 봤어요. 네.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보도까지는 못 보니까 실제 지면 기사만 보고 그래가지고 매체가 12개밖에 안 되는데 12개 매체에서 똑같이 선거 전 일주일 기간 동안 12개 매체에서 476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보궐선거 보도량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적어도 3배에서 4배 차이는 난다. 그렇죠. 네. 왜 이게 보도량이 적냐고 할 수 있냐면 나오는 보도들에서는 이 선거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꼭 선거 보도량을 서울시장 때랑 비교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 보도의 태도로 보자는 건데 이게 무슨 총선 전초전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구 권력의 대결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문재인 대 윤석열 이렇게 해가면서 검찰 대 경찰 대 대결이라는 보도까지 나와요. 검찰 대 경찰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특히 하냐면 자꾸 지난 보궐선거는 민주당 지자체장들 때문에 하게 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네.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2021년 보궐선거에서 보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바로 그 책임론이거든요. 책임론이죠. 네. 근데 이번 선거 책임론은 누구한테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김태우 후보한테 있는데 네. 그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제가 아까 446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김태우 후보 공익제보자 또는 김태우 후보 비위. 왜냐하면 비위 때문에 폭로를 했다는 게 법원에서도 일부 인정이 됐으니까 네. 그거를 언급한 게 13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도 안 하는 거예요. 446건 중에 김태우 후보의 비위나 공익제보를 언급을 13건밖에 안 한다는 거는 책임론을 언급을 안 한다는 것이. 그런데 박원순 오거돈 얘기는 100건이 넘어갑니다. 100건이.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 선거가 아니라. 네. 보도에서 첫 번째는 되게 중요한 선거라고 하면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도도 많이 안 하지만 보도로 찾아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난 보궐선거에 야권 책임론만 자꾸 얘기하고 김태우 후보에 대한 검증 그 책임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나도 이런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김태우 후보가 이번 후보라고 불러주기 너무 싫은데 어쨌든 김태우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했다라면 기사 수가 좀 달랐을까요? 그거는 제가 확신은 못 하겠는데 여론조사 보도가 더 많아졌겠죠.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저는 뭐 확신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많아졌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김태우 후보가 뭐 선두를 달리고 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적어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잖아요. 예. 이게 화제성이 있어요. 예. 다 면구스럽잖아, 솔직히 말하면. 예.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바로 사면했고 바로 또 나왔고 자기들이 아무리 지지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면구스럽고 내놓기는 부끄러운 네네네. 카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의외로 선전에
득달같이 이제 달라붙죠. 기사를 쓰겠죠. 그리고 그 다음 기사가 뭐가 나올지도 저는 알겠네요. 윤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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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얘기를 못 해요. 네, 언론 지금 보도에 못하죠. 그 얘기가 안 나와. 아예 진짜 네. 이 꽉 물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것만 받았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민우 후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를 받아 쓰는 거 외에는 언론에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보궐선거 지금 보궐선거 보도 중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 선거와 무관하거든요. 네. 물론 막 관련이 있다고 억지로 아니요, 근데- 얘기하면 민심에 영향을 주니까. 솔직히 예. 관련 없죠. 왜냐하면 단식 들어갔을 때 이미 공천을 했고 네. 단수 공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러니까요. 연관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그렇게 선거에서 거의 한 3분의 1 보도에서 같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판결 나온 지 한 3개월 만에 사면해 준 것도 같이 언급해야지. 그렇지. 그게 더 이상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원래 뒤에서 짚으려 했는데 방금 얘기를 해서 이게 나라가 어떻게 달라 그러지? 대통령이 민은 후보라는 말을 쓰면 선거 개입 아니에요? 완벽한 선거 개입이죠. 예. 물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네. 삼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으나 네. 적어도 대통령이 민은 후보? 뻔하거든 사실. 대통령과 친한 후보. 친한 후보. 네. 심지어는 뭐라냐면 나중에 아마 이거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태우 후보가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이 선거운동 본부 측에서 그거요. 네. 대통령, 그러니까 윤 네. 대통령이 밀어줘서 이게 좋은 여기 구를 만들겠다. 그 포스터가 어. 있어요, 아예. 예, 이 네. 얘기를 맞아. 하고 있거든요. 포스터가 있어요. 집권 세력이랑 내가 친하니까 힘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막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이를테면 집권 세력이다 여당이다라는 얘기는 대충 옛날에도 다 했으니까 뭐 네. 그 정도는 뭐 오케이. 어느 정도는 네. 옛날에 저 유행했던 용어를 하면 익스큐즈가 가능한데 대통령이 나온다는 문제는 건. 대통령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그건 대통령은- 장관으로 한번 바꿔봐요. 예를 들면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우리 당이어서 여기에 GTX 깔게 해준다. 배임이다. 배임, 이거 네. 불법이죠, 불법. 불법, 네. 그렇죠? 이건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 어긋나요.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예. 근데 이걸 대통령으로 바꾸면 더 심센 사람인데. 아, 그러네, 노무현 전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은 이거보다 훨씬 덜한 걸로 탄핵을 당했는데.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탄핵 물론 소추 결정을 예, 하는 거죠. 예, 예. 네네. 근데 그건 어쨌든 뭐 자기 본인의 발언이 일부 있었다고 손치더라도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은 사실 이미 그런 말들을 여러 번 했었고 근데 이번 선거권에 있어서는 직접 얘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선거를 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러네. 그러네. 언론 보도에서 단순히 언급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를 문제 삼지 않고 있네. 예, 여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제 삼아야 되는데 문제 삼아야죠. 그리고 어.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로 이거는 완벽하게 공직선거법상 문제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야, 그럼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내비치지 않았는데 김태우 후보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라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이게 대통령의 의중과 통한다고 한다면 선거 개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허위사실 유포고요. 네. 두 번째는 선거 개입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진교훈 후보하고 토론회 하는 장면은 뭐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봤습니다만 이 질문이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밀기 때문에 이런 공약할 수 있다는 진짜로 말. 이건 강서구의 운명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정부가 밀어준다면 강서구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덫을 놔야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헛된 공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질문이 이거는- 나왔는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걸리는 거야, 그러면. 네. 그렇죠, 걸리죠.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거나 아니면 선거 개입이거나 구체적인 것들을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능력으로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끌어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끌어올 수 있다라고 심지어 장담까지 하고 약속까지 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같은 그 정당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같은 정당 사람이 구청장이고 같은 정당 사람이 또 상급 기관에 이제 상급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고 네. 심지어는 행정부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많은 유형 무형의 유리함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써먹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말한 거 알아. 없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지만 대놓고 얘기한 이렇게 적이 하진 없다는 않았단 거죠.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밉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 그러네요. 뭔가 이건 전 쓸데없이 흥분돼 있고 이게 약간은 이제 자신의 궁색함을 메우기 위한 그 일종의 화법이거든요. 이 화법은 분명히 실수를 낳는 화법이에요. 그럼 실수가 정말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는 적어도 검증을 해야지. 이제 김태우 후보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특히 집중됐던 게 사실
발언의 문제점도 큰데 이것도 사실은 업돼서 나온 발언 같기도 하고 또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언론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다수 보궐선거 보도에서 사실 쓸데없는 것만 보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아까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은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사실상 이 보도가 제일 많았어요. 네. 단일 이슈 중에 네. 네. 정말 저는 진짜 정말 할 일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근데 이 발언도 언론이 이 발언이 왜 문제인지를 지적해주는 보도를 제가 미디어 오늘에서 한번 봤습니다. 물론 이제 비판하는 기사들은 종종 아주 소수 있어요. 근데 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걸 제가 미디어 오늘에서 봤어요. 네. 네,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40억 발언 그리고 1,000억을 벌어놨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이제 사실 애교 발언은 사실 부차적인 거고 이게 더 큰 문제인데 네. 자기가 절약해서 1,000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심지어는 어르신들 복지관에 보내드리려고 따로 만들어놨대. 정말 저게 엄청난 강아지 소리거든요. 완전 개소리죠. 네. 야, 이게 진짜. 저는 미디어 오늘이 네. 이제 지적을 해줘서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지자체 심지어는 한 나라의 예산을 운용할 때 그냥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다는 거죠. 네. 네. 지방자치법 만약 이게 진짜라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진짜라면 일단 위법이다. 네. 예, 지방자치법 위반이라 가지고 그렇죠. 원래 예산이라는 건 당연히 정해진 대로 음. 다 쓰는 게 원칙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산 운용의 어떤 그 예산 네. 책정부터 운용에까지 네. 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맞아요. 예, 다 써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어르신 복지관 같은 예산은 네. 저 남기면 아껴서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 아니라 원래 다 원래 배정돼 있다 있는 이거예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초단체는 그냥 주는 돈 받는 거예요. 네. 자기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렇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광역자치단체에서 받고 중앙정부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짜주는 거야 남이. 네. 예산 사실은 편성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네. 돼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지만 진짜 이랬다면 위법이고 네. 도대체 그리고 그 9천급이면은 1,000억이라는 돈이 네. 엄청나게 많은 거랍니다. 그렇죠. 많은 거죠. 예, 너무너무 많은 거라서 이게 보통 지금 김태호 후보가 너무 말을 대충 해가지고 지금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1,000억이만 하나 남겼다면 이게 이제 세제 잉여금이라 그래가지고 내년으로 넘겨야 된대요. 네, 네, 네. 근데 세제 잉여금의 문제는 이걸 어디서 안 썼길래 1,000억이나 남았느냐 그렇지.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고소하면 이게 성립이 된답니다. 이게. 네. 예, 지방자치법 위반. 아니 민주당은 이런 거 바로바로 고소 좀 때리면 안 됩니까? 근데 언론이 이걸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예. 고소하면 이제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김태호 후보가 범죄자라고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익제보자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한 가지 또 여기서 괜히 얘기 꺼내는 게 이 김태호 후보에 대해서 실형 판결 내린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의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에 있다. 이게 진짜 환상적인 논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때문에 발생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사가 판결을 그지같이 해서 보궐선거가 생겼다는 거. 죄 없는 사람한테 벌을 주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네. 진짜 이게 김명수 대법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자꾸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민주당 지자체장 책임을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40여 애교 발언 가지고 민주당이 비판하니까 민주당 너네들도 저번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진짜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이제는 하다 전 보궐선거 책임론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쪽에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사법부 이렇게 자극해서 좋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 출신인 걸 자임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정부나 이 여당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사법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견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네. 거기에 대한 발언은 되게 다들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가 조장함으로써 네. 당장의 정치적 이득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붕괴와 어떤 불신을 유도하는 발언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왜 그런 거죠. 자기 밑에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네네. 자기 밑둥 타가지고 지금 위에서 뜨뜻하다고. 맞아요. 그러는 거야. 예. 이거는 특히나 집권 여당으로서는 해야 될 말이 아니죠. 집권 여당으로서. 특히나. 네. 자기가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여당이잖아. 네, 네. 아무튼 언론이 주목한 발언들은 사실 이런 발언들이라서 발언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꾸 이런 것으로만 보도가 되고 심지어 보도 사례들이 진짜 최악인데 네. 제가 이런 방금 말씀드린 40억 애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보도가 진짜 많았는데 이게 선거 앞둔 강서민심 이놈의 민심 보도인데 이게 지금 이게 거의 첫 문단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강서 구민들은 어떤 후보를 찍을지 질문에 대해서
여당 심판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서 엇갈리는 답변을 내놓았다. 세상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아니 이게 저는 이런 기사를 진짜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선거 때. 그래서 이거 이어지는 장면들 보시면 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대장주 아파트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 사시는 우리 김모 씨 강서 구민은 나아진 것도 없어서 네. 부모님 연령대는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것도 다 무의미합니다. 다른 시민 구민에게 물어봤더니 민주당을 찍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괜히 그 40억 발언 애교 발언에 대해서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하고 끝납니다. 이게 맥락도 없고 그 가상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뭐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취재를 가장 한 장문이에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왜 제가 장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머리에 내러티브의 틀이 있다는 거야. 네. 거기에 이제 짜맞추는 쾅쾅 거지. 찍어내서 나오는 거지. 선거보도 심의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기계적 중립성. 네, 이거에다가 되게 클리셰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발언. 사실 취재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 맞아. 그런 것들이. 취재를 왜 해? 취재 상황에서 뭔가 특이한 걸 발견해야지. 자기가 함부로 보편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취재 5명하고 10명 했다고 해서 그중에 8명은 확실히 민주당 쪽이었고 2명은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서로 취재했어도. 네.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무서워서. 그렇지. 무서워서. 그 반대도 물론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기 때문에 이 취재는 안 하는 게 나은 취재야 원래. 근데 굳이 한다면 이 취재 과정에서 좀가 새로운 의견, 좀 특이한 어떤 패턴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의미 있게 써야죠. 네. 아무런 쓸데없는 기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미. 그러니까 장문이라는 거야. 문제점을 또 한 가지를 짚자면 이분은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누가요? 아. 지금 인용된 김모 씨. 인용된 김모 씨. 나는 네. 기자 얘기하는 줄 알았네. 그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양동에서 15년 넘게 거주하다 3년 전 마곡동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가양동에 대해서도 알고 네. 마곡동에서 아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예,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나오는 걸 보세요. 임대 아파트 주민이 많고 호남 향후회 등도 활발한데. 아하. 와. 그 동네 15년 살면 알아요? 아니요. 전혀. 전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근데 있는지? 인터뷰를 네, 이렇게 저는- 해주셨다고 저렇게? 네. 저는 차라리 해병대 전후에는 많이 봤어요. 강서구 살면서. 예. 근데 호남 향후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곡은 돈 좀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흔히 예상할 약간 이 판을 알면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이른바 판세 분석이고요. 네, 네. 제가 볼 땐 이분은 상당한 정치 고고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역에서 뭔가 활동하는 분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얘기 못 그렇지. 합니다. 거의 정치인급의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 수준의 인터뷰를 해주셨네. 익명이긴 아니, 하지만. 너무 이게 사실은 박시영 같은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박씨 아니죠?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가양동과 마곡동의 차이를 누가 알겠어요? 솔직히 기사를 모르죠. 보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다는 유일한 건데 임대 아파트 주민이 많다, 호남 향후회 등이 활발하다. 어지간한 관심이 아니고서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마곡은 뭐 뻔히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마곡은 어쨌든 신도시처럼 만든 거니까. 근데 그것도 실제로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는 이 사람한테만 들을 수 있는 좀 특이한 얘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 아이러니야. 오히려 판세 분석에 가까운 얘기죠. 그렇죠. 네. 이거 거의 기자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익명 주민 인터뷰로 갈아치기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자꾸 이제 받는 건데 뭐 네.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녹취록이라든가 취재 노트를 보지 않는 한 이건 뭐 굳이 말해서 윤리 문제를 제기해도 그냥 굳이 뭐 진상조사할 그렇죠. 또 필요가 뭐 있거나 이런 입장을 것도 아니니까. 입증을 해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예. 근데 이제 그냥 텍스트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좀 기사로서 굉장히 이상한 인용이에요. 그러네. 이것도 근데 읽어보니까 저게 더 그러네. 사실관계도 틀려요. 틀려요 또. 네. 마곡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마곡이 좀 신도시긴 하잖아요. 신도시긴 하죠. 근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영끌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혼부부. 네. 맞아. 서울 안에 있는 신도시고 교통 괜찮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 타운 자체가 핫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 좀 있고 돈 있으신 분들은 안 가요. 시끄러우니까. 굳이 말하면 취재가 예를 들면은 굉장히 강한 지지층들을 취재해봤다. 네. 그랬더니 이들이 갖는 견해는 이랬다. 그렇게 밝히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맞아. 이제 기사로서 가치가 예,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부러 쓴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가양동에서 15년 넘게 거주하고 굉장히 이 지역주 어떤 사정에 밝은 오래된 토박이와 유사한 네. 나이 있는 어떤 거주민이 네. 순수하게 자신의 관찰이나 의견을 밝힌 것처럼 네. 이른바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쓴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때묻지 않고 중립적인 네. 주민의 의견인 것처럼. 굉장히 그걸 강조하는 네. 방식으로 지금 이제 그 기사를 작성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말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보이게 했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취재가 내러티브를 짜놓고 비슷한 말들이
있고 그 말들을 해줄 사람을 구한 것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중립적으로 보이는, 심지어는 전문적으로까지 보이는 이 김모 씨, 주민 김모 씨의 의견을 인용했는데 우리 김모 씨는 또 민주당을 찍을 수 없어서 김태호 후보를 뽑는다고 얘기를 했네요. 이거 언론 기사에 써 있는 인용된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의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김 씨는 분명히 다른 얘기했을 거예요. 보궐선거 자체를 민주당 때문에 하는 건데 민주당을 찍어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갔을 그렇죠. 거예요. 뭐 결론은 비슷하지만.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2021년 보궐선거도 한번 돌아가서 봐봤는데 보도를 봐봤는데 2021년에는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현안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서울만의 현안이 아니라 전국 현안 아주 중요한 거가 보도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LH 사태입니다. LH 사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거는 진짜. 네. 보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게 보도량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전세 사기 되게 중요하고 전국구 전세 이슈였는데 사기가 많이 나와야죠. 예, 근데 안 나온 거는 어쨌든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 네. 근데 제가 LH 보도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 보도에서 LH 투기 의혹을 빌미로 해서 정부 비판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비판 보도하면 당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그렇지. 당연히 이게 선거에 있어서 일종의 민주당 낙선 운동처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네. 영향을 주는데 그랬던 보도 중에 저를 너무 머리 아프게 한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땅 투기가 문재인 정부가 LH에 공공주택을 뭐 임대를 하든 아니면 저 매입 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공주택 공급하는 방식이 네. LH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너무 권한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이런 투기 의혹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기사예요. 이게 칼럼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공공 만능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투기 의혹이 발생했다. 공공 만능 바이러스. 공공주도 공급이란 이런 정체불명의 발명품을 내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공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거 다른 선진국들 다 하고 심지어 또 확대하고 있는데 그게 왜 질병으로까지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부터 저를 머리 아프게 했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의 주창자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은 정치인과 관료 등 종사자가 공공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통해서 이 주거 정책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뉴스레터를 열심히 작성하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공공선택 이론을 내가 우리 칼푸퍼처럼 조사할 수는 없고 칼푸퍼인데 내가 그래도 한때 그래도 제 대학에서 공부라도 했지. 조사할 수 없고 왜 없어? 왜 조사하면 되지? 처음 봐요. 너무 처음 봐. 보통은 처음 보는 걸 조사하지 않습니까? 자주 보던 걸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이 뷰캐넌. 그래서 아무튼 이게 또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게 이 공공선택 이론이 저는 실제로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과 같은 정책에 해당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닌데 갖다 붙인 것 같기도 해. 그런 식이면은 다 공무원들도 다 하나도 공적인 마인드가 없어도 다 사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그럼 공무원을 왜 뽑습니까? 맞아요. 다 알아서 하게 하지. 맞아. 그래서 제가 볼 땐 저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로 쓰지 않았을 텐데 우리 매경 데스크에서 이런 식으로 썼구나 하는 일단 첫 번째 의심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담론 분석을 해보면 공공선택 이론이란 말 그리고 또 영어로 막 퍼블릭 초이스 가로 열고 막 가로 닫고 썼잖아요. 근데 왜 이론은 또 영어로 안 써? 칸이 부족해. 아니 쓸 거면 다 쓰지 저건 뭐야? 이효리는 대부분 알거든. 잠깐 초이스도 나 알 것 같은데. 알긴 하는데 공공선택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잖아. 전문 용어구나. 네. 공공선택은 전문 용어. 이론은 이제 흔한 용어니까 공공선택은 처음 들어보니까 이제 써서 이제 아는 척을 한 거고요. 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자 제임스 M 뷰캐넌까지 굳이 쓰잖아요. M이 있네. 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뭔가 과시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게 네네네 그렇죠. 흔히 말하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네, 권위의 호소. 그렇죠. 네. 이것의 정확한 어떤 표본이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왜겠어?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저기 있으니까 그냥 쓴 거지. 그러니까 주창자이자 경제학상 수상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맞는 공공에 말이야. 관련된 말로서 무조건 맞는 말이야. 네. 이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히 토달 생각하지 마. 그렇죠. 너 노벨 평화상 있어? 아니 노벨 평화상이래. 너 노벨 경제학상 있어? 없으면 닥쳐 이거잖아요. 내가 평화상은 없는데 경제학상은
근데 이게 뭐 공공선택 이론을 오해했거나 오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 사실은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다지 공공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론의 특징이. 아 그래요? 예. 공공선택 이론의 핵심은 공공을 부수려고 만든 이론이야. 아 그러면은 우리 저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 자유경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이구나.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네,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공공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너무 커. 근데 공공의 신화를 부숴야 돼. 네. 시장이 좋다고 말해야 돼. 근데 무조건 말한 것처럼 그럼 국가 다 없애고 공무원도 없애단 왜 말이야? 뽑아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공공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죽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거를 공공의 비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그렇죠. 그런 이론들이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자연스러운 실천적 결론이 뭐야? 다 없애고 그렇다고 시장으로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축소해야 된다. 예. 그래서 공공은 최소한의 역할로 축소하고 나머지를 시장이 가져가야 돼.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제3의 영역 같은 거, 예를 들면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시장이 다 감당하긴 그러니까 돈은 공공이네. 아 서비스는 뭐야? 시장이 할게. 뭐야? 뭐야 깡패잖아. 그냥 돈 달라는 얘기잖아. 깡패잖아. 이게 퍼블릭 초이스 이론을 주장하는 쪽에 주로 실천적으로 주장해온 바예요. 1980년대로 한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사실 86년 얘기 갖고 얘기긴 왔네. 해. 네, 민영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 민영화는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은 다 무조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 매각하거나 네. 그냥 매각하나? 아니죠. 비싼 것 같고 저기 근데 뭐야. 돈은 그러니까 어. 그 싸게 물론 팔지만 네네. 나중에 이용요금에 관련된 거라든가 보조금은 또 정부가 주잖아요. 네. 지역 맞네. 단체가 반쪽짜리가 되잖아.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걸 가져가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돈은 공공이 보장해 주는 거라고. 야. 왜 우리 저기 지하철 9호선 같은 거 분당선 같은 거 네. 이런 게 비슷한 시스템이었잖아요. 호되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자본이 없기 때문에 공공이 자본은 니들이 돼. 민자 유치. 네. 그다음에 하지만 이 사업성이 좀 높지는 못하니까 네. 혹시라도 손해가 나면 네가 메꿔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도 신분 당선이랑 그거 막 노선마다 표 다시 사야 되더만 네. 그 가격이 다 다르고. 신분당선 요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네. 왕복하면 한 10,000원 나와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택시 요금이 나와버려. 네. 그러면 아니 자본이 원래 투자를 하는 건 자본이 자기가 위험을 감당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야지 요금의 자유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적어도 자본주의 논리라고 치면. 네. 그러면 말 그대로 투자 위험도 감당하고 자신의 어떤 수익 위험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지.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수익까지 손해는 보전해주고 네. 투자할 때도 사실은 온전히 뭐 예를 들면 민간이 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거 있잖아. 다 나라가 해야 돼. 공급해줘. 예. 네. 이런 뭐야?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양질의 어떤 사업 안정적 사업을 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수익성 높은 사업을 얻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를테면 일반적인 제조업의 그 저기 영업이익률이 3% 4% 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 하면은요 네. 영업이익률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그렇지. 거예요. 아니 지하철은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니 고속도로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보전은 이거는 다 공공시설이니까 나라가 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리스크는 그렇지. 니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온 게 그냥 구닥다리 옛날 얘기를 가져온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읽을 땐 몰랐는데 2021년에 공무원들 일부에 일탈을 얘기하면서 맞아.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이론을 가져온 건 또 너무했네. 최소한 2020년 걸 가져오든가. 아니, 물론 그 경제학상 정도를 받았다면 한때를 풍미했던 이론이고 저는 뭐 공공선택 이론이 완벽히 쓰레기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공공선택 이론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어필이 됐던 이유가 있어.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뭔가 공공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실제로, 나온 예. 관료와 같은 문제가 있었겠죠. 실제로 예. 국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공공의 서비스는 굉장히 후졌는데 돈은 계속해서 잡아먹고 라는 굉장히 좀 불능의 위기에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는 시점이었거든. 거기에 대해서 공공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하도록 만든 자극을 준 면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공공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하지만 이 공공선택 이론이 바로 2021년이죠. 1년입니다. 예. 이거에 정말로 한국 사회에 딱 들어맞는 것으로 가져온 거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5년 지났는데 마치 공공을 옹호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 하지만 공공은 반성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무슨 자기 반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물론 이때 LH 공무원들이 잘못했죠. 잘못했고 LH도 관리 감독 못했고 LH가 잘못하는 게 많지만은 이게 굳이 공공
공공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죄다 이기적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무튼 예. 심지어는 이 기사 결론이 뭐냐면요. 이렇게 LH 같은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공기업에 권한을 너무 많이 줘서 공공주택으로 자꾸 주택 공급하게 하면 북한과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라는 게 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논리 점프가 어마어마하네. 야 이게 이제 공공 선택이 1986년 갔다 갑자기 북한과 베네수엘라로 가요. 똑같이 경험해. 북한하고 베네수엘라는 정말 특이한 국가예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아니 무슨 북한을 따라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에 있기나 해? 그러니까.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북한 된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치 그 얘기죠. 그치. 공공이 네. 선하다고 미화하며 민간업체를 배제 공공의 특혜를 받아 집을 짓고 분양하고 임대한 나라다. 이것도 되게 사실하고 틀려.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국가하고 공공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국가하고 공공은 다르거든. 그리고 북한에는요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을 민간 업체가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민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LH가 모든 아파트를 다 지을 수 없.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유치하잖아요. 그 건설사들이랑 같이 한다고요.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무료로 분양할 임대 주택 같은 거 비율 정하고 이런 걸로 다 사업을 하는 거지. 막 LH가 돈 다 돼가지고 아파트 다 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북한은 아예 그런 체계가 없는데 마치 LH가 지금 북한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아주 그냥 나쁜 기사입니다. 이제 나쁜 그리고 기사. 베네수엘라도 그래요. 뭐만 했다 하면 베네수엘라된데. 솔직히 말해 수준이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용어. 옛날에 개그 프로를 할 때 무조건 우간다 이랬던. 아, 예. 뭐 분바야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무슨 되게 후지고 원시인과 거의 유사한 이른바 토인족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웃음거리로 삼았던 네. 예 그런 그 당시에 무지한 개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거잖아. 저기 뭐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거잖아, 지금.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인권 베네수엘라를 얼마나 개무시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있어서의 물론 문제점들, 네. 국가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우리가 있죠. 참고할 필요도 네. 있고 네. 뭐 비판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통으로 그냥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뭐 사람 살 곳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아무튼 이건 기본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아무튼 LH 투기 사태가 그때 당시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보도량이 많은 단일 이슈였고 네. 이거 가지고 민주당 후보들 엄청 비판 많이 받았어요. 이게 박원순 그 전 시장,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론과 함께 가장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아마 이제 맞붙었던 네. 거 생각나실 텐데 네. 어쩜 이거는 또 보도 양상이 지금하고 하나도 이게 2021년과 지금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선거 보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화면 보시면은 맨날 이런 너무 많이 보셨죠? 예, 맨날 이런 보도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써붙여놨는데 이게 보시면은 박영선 후보에 대한 그 국민의힘 쪽의 비판은 되게 길게 공방을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꼭 끝에는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끝나. 근데 이때 당시 박영선 후보가 받았던 의혹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남편이 왜 일본산이에요? 일본의 아파트. 남편이 일본산에 일본에 아파트 있네? 이게 의혹이야. 그리고 그걸로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저렇게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붙은 이게 이제 나름대로 기계적 중립 보도니까 네. 그 다음에 붙은 이 오세훈 후보의 당시 내곡동 땅 그 셀프 보상 의혹인데 그에 대한 공방은 이렇게만 쓰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기계적 중립이지 아니잖아. 이게 일단 양 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의 경중이 달라요. 남편이 일본에 사는 거는 그거 가지고 비싼 아파트에 산다는데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예전에 시장 재임 시절에 네.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곡동 땅이 자기가 보상을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니까 네. 경중이 다르면은 그렇죠. 사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이렇게 기계적 중립을 네. 대충 그냥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서 퉁쳐서 넘어가는 보도인데 대부분의 보도가 이래가지고요. 이때 당시 언론 보도만 보면 내곡동 땅 의혹이 뭔지 하나도 설명이 안 됐어요. 맞아요. 2020. 근데 이게 지금도 똑같아. 김태호 후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보궐선거를 하지? 아무도 보도를 안 해.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진짜.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런 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당시 선거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이미 판세는 결정나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워낙 불리했죠. 또 그때 당시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 이후로 이미 이제 그러니까 뭐 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다 묻혔고 게다가 LH 사태까지 나버렸네.
거기서 완전히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또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분노, 대중적인 분노가 있을 때잖아요. 이건 이미 판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박영선 후보가 남편이 일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폭로돼 가지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을 셀프 보상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책을 뭔가 해가지고 이긴 것도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 예. 네. 그냥 쓸데없는 거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처럼 굳이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허위 균형을 이루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어느 하나는 자신이 공직으로 종사하기 위해서 생길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고 어느 하나는 기껏해야 뭐냐면 당신들 친일파 그렇게 미워하고 그쵸. 일본 맨날 예. 욕하더니 내로남불. 뭐 일본에서 뭐 사네? 했네? 예. 너무나 단순한 애들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걸 어떻게 같은 균형으로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연히 얘기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판세하고는 사실 거의 무관한 문제였죠. 그냥 여야가 그냥 늘 거의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이제 선거전 네 하나였고 그걸 또 언론이 좋아해요. 또 그런 네. 선거전을 이렇게 받아쓰는 걸 아니, 좋아하다 근데 보니까 언론이 저런 식의 보도를 좋아하는 건 알겠고 저렇게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건 내 이해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계속 한쪽 편을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경중을 따로 이렇게 다뤄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뚱뚱해요. 되게 고도로 계산된 것도 아니고 되게 저도로 계산된 편들어주기로 보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허위 균형은 네. 그런 효과가 나죠. 맞아. 예. 당연히. 네. 당연히 편드는 효과가 나죠. 지금 김태호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는 거 봐요. 김태호 후보 비위를 보도를 안 네.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어쩌다 쫓겨났는지 어쩌다가 공익제보자라고 주장은 하지만 대법원이 응 아니야라고 말했는지 모르잖아. 심지어 2019년에 김태호 후보가 검찰에서 해임이 돼요. 그 네. 비위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아예 보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를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물론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노들이 있었을 시점이고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측면들이 또 있어서 강서구청장 선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나 정말 다른 수밖에 없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거에 준하는 선거로 그러니까. 만든 게 누구냐는 거야. 어,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이죠. 당대표였고 국민의힘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김태우 후보의 입 자신이야. 자기네가 전국 선거를 만들어 버렸어. 그럼 뭐예요? 판세를 전국 판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 강서구의 판세로 만든 게 아니라 투표는 아무리 강서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와 내용은 다르지만 판세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뒤집어서. 맞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이 당시도 보궐선거였잖아요. 네. 투표 그렇게 안 높았습니다. 네. 맞아요. 별로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높지 않은 와중에 이제 사전 투표 이런 것 가지고 아 민주당이 그래도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때 당시에도 2021년에도 막 박영선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좀 낫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남은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쌓여져 있는 데이터 양상을 달랐던 양상을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고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김태우 스스로가 그리고 언론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흘러갔어도 될 판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결과로 오롯이 다 책임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파국론자는 사실은 아닌데요. 네. 파국이구나. 이 정도면은 파국에 가까워요. 그쵸. 이 정도면 아포칼립스에 파국에 가깝지 가깝다. 진짜. 네. 물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권력이 있습니다. 언론은 힘이 있어요. 예. 이게 보지 않더라도 보지 않는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은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어떤 제목이라든가 아까 만들었던 공동묘지 효과, 네. 그렇죠? 유령 효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언론이 주도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정치와 협잡하면 이것도 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기는 문제들을 안 봐도 생겨요.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더 커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볼 때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그런 협잡을 벌일 때 비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폭주를 멈출 수는 없지만 시끄러웠어요. 엄청 시끄럽지. 막 비판도 하고 막 시민단체 시위하고 막 조선일보 가서 저만 해도 조선일보 앞에 가서 피켓 들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기 시작하면 저들은 똑같이 권력하고 붙어가지고 힘을 발휘하는데 근데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비판도 안 하고 조용하죠. 저항이 없어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해버려요. 이제 이거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려놓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힘일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 힘이라는 게 이제 어떤 종류의 힘이냐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정한 종류의 이제 국가의 힘일 수도 있고 네. 뭐 자본의 힘일 수도 있고 시민의 힘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아까 파국을 얘기했지만 지나치게 또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 욕구는 쉽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가 필요한 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네. 출력이 완전 엉망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도 그렇고 뭐 우리가 공학이니 사회 뭐 이런 것들 분리우는 것들 있죠. 네.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정교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잘못된 정보들이 입력돼가지고 생기는 효과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이 파국이 단순하게 그냥 언론만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네. 민주주의가 오작동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가 뭔가 삐걱대고 있다. 네, 우리가 성과라고 생각했던 문명도 삐걱대고 있다. 네. 이런 식의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선가 이제 이렇게 반격의 어떤 그 기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저것도 야 도저히 뭐 이건 안 되겠다. 나 딴 건 모르겠는데 뭐 정치든 뭐든 이념이든 뭐든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는 필요한 정말로 정확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누구든 좀 해달라. 나는 그걸 소비하겠어. 라고 하는 수요가 없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언론 초기에도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어딘가는 반전의 계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공훈이님 미국 부자 되시라고.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5만 원이 주시니까 더 감사하네. 꼭 미국 부자 돼가지고 예, 거엽다님께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할리 데이비슨을 갖다가 한 5대 끌고 가가지고 한 달을 쫙 딱 가져와서 어떻게 한 대 드릴까요? 한 대 드릴까요? 그래서 달라 그러면 네, 네. 아, 달라 그러면 아 그래요? 아이 안 쓸래 하면서 막 뿌려버리고 막. 너무 좋지. 너 좌빨이지 할리 가져가 이러면 나 무릎 꿇고 말합니다. 그게 뭐야?